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경제의 호조 속에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경제도 정부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도 다소 살아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3%가량으로 예측하는 등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 경제정책 추진 방향과 내용을 면밀히 살펴 강원 경제 발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원발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재정 조기 집행률을 지난해 61%에서 올해는 62%로 늘리고 각종 보조금과 지방세 감면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관광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바이오와 수소 산업, 스마트 산업단지 등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실시합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에 맞서 강원도에서는 지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 전략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결국은 그 중앙정부의 시각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지역 실정에 잘 맞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지방 차원에서는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전기차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바이오와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수소 특화 단지로 선정된 삼척시를 국내 수소 산업의 중심주로 만들기 위한 거시적 대응 전략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평화지역 공동화와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응 방안, 지역 인재 외지 유출에 대한 전략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취약한 도내 산업 구조와 경제력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거시적 담론의 해결 방안을 개별 기업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도내 지자체 정책 담당자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올해는 물론 앞으로 강원 경제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영월의료원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청렴도가 낮은 지역의료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영월의료원이 전국에서 청렴도가 가장 낮은 지방의료원으로 기록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의료원 청렴도 측정 결과 2년 연속 낮음 수준의 4등급을 받은 건데 국립중앙의료원을 뺀 30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특히 영월의료원은 환자 진료와 조직관리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권 의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상사한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직원이 최근 계속된 괴롭힘으로 임신한 아기까지 유산됐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당시 피해 직원의 상담을 받은 노무 담당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게 상담 사실을 알려줘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조직 관리에서 조금 좀 해이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이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가 좀 정말 심각한 걸 느껴야 되는데. 제가 특별히 오늘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만한 게 솔직히 없고 제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 드릴 만한 게 없어서. 영월의료원은 그동안 내부 기강이 해이했다며 온라인 청렴 교육이 아닌 대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합니다. 3년 전 원주의료원에서도 의료원 사업 부지를 부당하게 사들인 혐의로 전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지역 의료원의 비위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의료원별 책임 경영을 하고 있어 경영에 일일이 개입하기 어렵다며 의료원장 연임을 시켜주지 않는 게 유일한 통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의료원에 세금을 출자한 강원도가 좀 더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생활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의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폐기물 매립이 줄어들고 시멘트 공장은 연료 구입비를 아끼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가 84억 원을 들여 설치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 연료화 전처리 시설입니다.
생활 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골라내 잘게 부순 뒤 쌍용양회 동해 공장에 보조 연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해시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은 하루 평균 70여 톤. 이 가운데 60%를 연료로 만들어 그만큼 매립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삼척시는 몇 달 먼저 같은 시설을 갖췄습니다. 삼표시멘트가 20억 원을 지원해 설비를 갖추고 지난 10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잘게 부순 가연성 물질은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유연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활용합니다. 삼척시 동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하루 40톤 정도가 전량 매립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폐기물 연료와 전처리 시설을 10월 16일부터 가동한 이후에는 하루의 매립량이 6톤으로 84%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삼척시는 이 사업으로 폐기물 매립장의 수명이 15년에서 20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역시 최소 6, 7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매립하면 1톤에 15,000원씩 정부에 내야 하는 분담금도 대폭 줄어듭니다. 생활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의 연료로 사용하면서 양쪽이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춘천과 원주, 강릉 등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적용하는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에 따라 오는 8일 추첨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추첨 대상자 발표에 이어서 오는 14일 추첨을 통해 또 17일에는 최종 고등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평준화 일반고 전형에서 탈락한 학생은 전기와 후기 전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에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민선으로 치러지는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체육회장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양희구 전 도체육회 부회장과 조명수 전 도생활체육회 부회장, 신준택 전 도체육회 부회장 등 3명입니다. 이들은 오늘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정견을 발표합니다. 도체육회는 오는 14일 민간 첫 회장 선거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표소에 설치되는 PC를 이용한 투표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화천과 양구, 인제, 고성의 16개 지질 명소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재인증됐습니다. 이곳은 2억 5천만 년 전 형성된 중생대 화강암과 동해안에 쌓이는 모래 퇴적물까지 다양한 지질 역사를 보유하고 있고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 시대 등 한반도 근현대사가 녹아있는 곳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이곳을 포함해 12곳이 지질공원으로 인증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6월 유네스코에 등재된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 보전지역과 통합 운영을 통해 관광사업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도내 교통 무인 단속 장비를 이용한 단속 건수가 지난해 71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 무인 단속 장비 적발 건수는 모두 71만 7천여 건으로 과속이 65만여 건, 신호 위반이 6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 차량은 승용차가 81%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가 1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단속된 장소는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인 정선군 사부급 워터파크 앞 교차로로 지난해 하루 평균 93건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구간 연장 공사로 운영이 중지된 고성군 미시령 구간의 과속 단속 장비가 이달 중순부터 정상 가동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터널안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 과속 단속 시점을 기존 속초 방면 미시령 터널 출구 300m 지점에서 터널 입구 전 100m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 구간은 미시령 터널 입구 전 100m부터 미시령 요금소 전 300m까지 총 연장 6.9km로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입니다. 춘천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올해부터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008년부터 도매시장 운영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맡겨왔지만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돼 11년 만에 도매시장을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농업기술센터 안심농식품과에 전담 부서를 구성해 도매시장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며 유통공사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 동점산업단지의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최근 동점산업단지 입주를 신청한 주식회사 STX와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체 등 8개 기업의 심사를 마치고 이달 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이미 입주한 강원 테크노파크까지 9개 기업 14필지가 분양돼 미분양 용지는 4필지만 남게 되게 됩니다. 영동 지역의 시멘트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자원시설세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내일 동해시청에서 강원도와 강릉, 동해, 삼척, 영월의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 자발적인 범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의논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해 최근 강원도와 충북이 손을 잡고 지역 자원시설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이 수용 한계를 넘어선 기업도시 초등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기 위한 입학 신청을 접수합니다. 오는 10일까지 기업도시 이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학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 이후에도 전학은 가능하지만 방과 후 수업과 돌봄 교실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에 대한 전학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속초 남북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중학교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 속초 북부권에 있는 속초중학교를 사업비 334억 원을 들여 조양동 일원으로 신설 이전하는 계획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 양양교육지원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결과는 빠르면 다음 달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조양동을 중심으로 한 속초 남부권은 아파트 건설 등이 잇따라 중학생 37%가량이 거주하고 있지만 중학교 4곳이 모두 북부권에 있어 원거리 통학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소상공인과 속초 지역 이재민으로 구성된 속초 고성 산불 피해자 비대위가 한전의 조속한 피해 보상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